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어제 돌아갔습니다. 이번 계기가 교착 국면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시선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14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지도자의 북한 방문 일정,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꽤나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큰 의미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보시는 1박 2일의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좀 들어볼까요? 전체 시간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머문 시간이 27시간으로 알려졌는데 예. 무려 16시간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했답니다. 그렇죠. 자는 시간 빼고는 내내 같이 했다라는 거고요. 이번에 나름대로 중국과 북한이 목표를 했던 것은 양국 다 지금 성취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은 당연히 지금 G20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지금 일종의 담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담판을 위해서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매우 중요한 또 개인적인 그런 외교의 의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중국이 그만큼 비핵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줬죠. 이제 물론 그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약간 중의적인 의미를 담으면서 보여줬습니다. 둘 다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단 핵심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 협력 관계가 이만큼 공고하다. 왜냐하면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진핑 주석의 방북만큼 좋은 것은 없었죠.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 중국 주석이 직접 왔다라는 것 자체가. 예. 그래서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면 정도, 6면 정도가 나오는데 무려 10면을 내우고 그중에 8면을 이번에 시진핑 주석 방북에 할애를 할 만큼 대내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또 홍보 효과를 누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예. 북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같이 실었죠. 알겠습니다.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예. 이제 김 위원장의 어떤 발언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저희가 좀 협상의 어떤 청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들이 북한 매체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중국 매체에서 전달을 했는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고 하죠. 유관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해서 지금 일종의 네. 비핵화 협상이 진전이 못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미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사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지난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던 그 내용의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2차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의 책임이고 북한이 지금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의 문은 열어놨다. 다만 미국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셈법, 즉 북한이 원하는 그런 제안을 갖고 올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메시지는 보냈는데 미국이 현재 당장 원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회담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걸 좁히자고 하는데 과연 실무 협상을 지금 원하는지 그것을 응하는지는 G20 때 아마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마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례적으로 시 주석이 이 북한에 가기 전에 기고문을 또 싣기도 했고요. 또 거기 내용도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도 했고 실제로 둘 간의 어떤 그 대화에서도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을 돕겠다는 말도 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보니까 비핵화 협상이 남북미 고도에서 남북미 중 4자 구도로 가는 게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시진핑 주석이 전반적으로 메시지를 좀 잘 관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에 따라서 이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머리를 잘 쓴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네. 처음부터 그런 목표로 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세 가지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대화의 구조를 여전히 중국은 지지한다. 그 네. 의미는 지금 북미 간의 협상 틀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협상이 대화가 계속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대화를 미국은 계속 원하고 있는데 북한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좀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그건 예. 뭐 미국이 바라는 바를 얘기했죠. 근데 두 번째 메시지가 북한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 합리적인 우려, 그 북한이 안전과 발전에 대해서 이것을 국제사회가 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이 의미는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비핵화가 진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이 좀 양보를 해라라는 메시지고요. 세 번째가 핵심인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이게 남북미 사실은 그 구도에서 남북, 미, 중까지 포함한 사각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핵화 협상 틀은 여전히 북한과 미국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은 촉진자 역할을 했는데 지금 중국이 사실상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자의 틀로 굳어질지는 좀 예. 두고 봐야 될 여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세세하게 하나씩 들어가 보고 있는데 또 하나 살펴볼 점이 앞서 이제 어떤 북한에서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또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 긴장 완화 조치를 했는데 호응을 못 얻었다라는 이런 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협상이 재개가 되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기조가 이제 서로 미, 북 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화의 사인들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미국 측에서도 좀 비건 대표가 유화적인 얘기를 한 게 있고 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대화의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으니까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재개가 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지난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원래 비핵화에 대한 어떤 접근과 입장이 바뀌어야 서로 간에 양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방금 우리의 말씀을 내는 예를 들어서 유관국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결국 미국이 여전히 입장을 안 바꾸고 있다라는 북한식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 또 미국도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제재가 계속 부과되고 방금도 우리 연합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행정명령 제재 1년 연장을 했고 예. 결국 핵심은 제재에 대해서 좀 양보할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은 서로 간에 풀어갈 문제인데 뭐 저는 일단 첫 단추는 어쨌든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그래서 그 차이들을 좀 좁혀가는 그런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북미 간 대화에 있어서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이번 중국의 이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좀 더 촉진의 역할을 할 것이고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큰 반응 보이지 않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나오는 게 뭐 제재 이런 얘기만 나오고 아까도 봤더니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 제기를 했고요. 분위기상 이제 좀 띄워주는 분위기보다는 미국에서는 뭔가 어깃장을 놓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미국의 지금 상황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하면서 아마 상당히 괴로워할 겁니다. 워낙 네.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만큼 중요한 문제고 나름대로 중국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G20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하니까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후에 반응을 하겠다라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안 한 거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북중 그 정상회담 그 기간 중에도 반응을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입장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까지 보면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늘 북한이 태도를 변화를 했는데 강경한 입장으로 그 태도 변화의 원인은 중국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직접적인 비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아직 비난할 상황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제 판단에는 미국이 원하는 최저 수준, 예를 들어서 실무회담이 재개된다 한 정도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편지라는 언급을 해서 이게 친서와 같이 묶이는 건지 따로 별개의 것인지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별개의 것이라면 사실 이제 여러 통의 좀 친서를 주고받았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이야기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조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친서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서가 단순한 친서는 아니고 친서 외교가 되는 거거든요. 예. 친서라는 것은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한번 받으면 또 보내야 되고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 정상 간의 소통 채널로서는 나름대로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미국 언론에서 나온 거는 제 생각에 6월 10일에 전달된 친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14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11일 날 10일 친서를 전달하고 또 14일 날 생일 카드를 보낸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예. 10일에 전달된 친서 안에 당연히 뭐 생일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친서를 받고 굉장히 뭐 훌륭한 친서다, 뭐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표정이 좋았는데 예. 제 생각에 북한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생일 카드든 친서든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장을 보낼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될지는 모르겠고 또 그 내용에는 저는 여전히 대화의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도 대화의 의지 표명이 돼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6.12 정신을 뭐 계속 준수하는 형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테니까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다면 실무회담을 하자라는 그 내용이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회담의 가능성이 좀 높고 그 친서는 앞으로도 계속 오고 가면 소통 채널로서는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친서의 내용을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굉장히 기분 좋았다는 건 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추측을 해보자면 굳이. 뭐 이건 정말 일종의 추측인데요. 우리 문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정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흥미로운 대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여러 군데의 지금 개최 후보지가 있었는데 당시 북한은 계속 평양을 고집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평양으로 미국 대통령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훨씬 유리한 환경이고 또 체제 선전 효과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가기를 원했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공명심이 있기 때문에 역사상으로 모든 걸 처음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평양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가서 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그를 성취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변의 관료들이 주변의 참모들이 다 말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그 앞으로의 뭔가 그 대화의 유인책과 동력을 살려가는 측면에서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됐을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생각합니다. 평양으로 가게 되면 그게 3차 그 대화가 되는 거겠죠? 뭐 3차 정상회담의 회담이? 개최지가 평양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럴 만큼 뭐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있는데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성향과 대외 정책 운영 방안을 보면 늘 파격적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또 이동 장소 같은 거를 이번에 하노이에서도 봤지만 북한이 사실상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결국 판문점이나 판문각이나 아니면 평양 정도의 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중 정상회담으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쭉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한반도 문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또 G20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굉장히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겠다는 좀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G20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네. 이제 미중 간에는 일종의 세계의 결단, 단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 중요하고 남북 관계 중요한데 조금 한 발 벗어나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예. 아시아 태평양에 중국과 미국이 그간 해왔던 것이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고요. 최소한 세 군데에서 저는 부딪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이제 무역 문제, 또 하나는 파웨이로 대표되는 기술 표준을 놓고 싸우는 것, 예. 마지막으로는 안보 문제죠. 안보 문제에는 남중국 핵 문제 있고 지금 대만 문제까지도 들어왔고 예. 거기에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중요 의제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 큰 세 가지 틀에서의 미중 간의 어떤 담판, 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판이 나는지 일종의 휴전을 하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심각한 또 이 경쟁과 갈등 상황으로 갈지에 따라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직접적으로 저는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G20는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또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이제 전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초미의 관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전달할 메시지의 수위가 또 어느 정도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또 북미 관계가 더 진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이랑 16시간을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의 의지, 또 북한 비핵화의 방안,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싶어 할 테니까 아마 예. 그 내용들이 얘기가 됐을 것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새로운 비핵화 로드맵을 뭐 짠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저는 뭐 로드맵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얘기는 틀림없이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상응 조치로 사실 경제 제재 해제가 많이 얘기됐는데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평화 체제를 같이 간다. 이것은 중국이 계속 얘기해왔던 이른바 쌍궤 병행이거든요. 그럼 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마 그런 쪽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평화 체제 구성에 조금씩 다가가는 게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관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카드가 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경제 제재 같은 건 결국 미 의회가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부 단독으로 차원에서 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평화 체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도 그 평화 체제와 관련된 뭐 초기 조치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연락사무소 개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은 미국이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시 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을 그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불편한 심기를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하지만 중재자로서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미국에 전달하면서도 미국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래야 이제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위 조절을 시 주석이 할까도 되게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 뭐 잘 지금까지는 조절을 해왔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역할을 한다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중국이 말하는 것을 북한이 다 듣지는 않거든요. 그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 역사를 보면 사실은 갈등의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서 지금 이렇게 뭐 5번 만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 깊은 속마음들은 좀 새로 다른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얘기를 하는 것이 북한이 이걸 안 지킬 경우에는 또 이것은 중국의 책임론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좀 좁혀서 얘기를 하고 또 중국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라는 근데 예. 그것보다 결국 핵심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좀 그걸 보여주는 확인시키는 거죠. 거죠? 예,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 주석의 G20 정상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할 것인가를 먼저 여쭤봤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시 주석과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만남들은 또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좀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뭐 매우 중요하죠. 지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 2명의 지도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 주석도 만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부에서는 좀 그 북한의 어떤 입장과 그 대화된 논의된 내용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또 중국과 러시아는 이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또 중국과 러시아는 나름대로의 이런 셈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쌍궤 병행 같은 것 예.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히 한미가 지금 공조해서 만들고 있고 만들어 놓고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핵화의 방안들을 그 두 국가 정상들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서 뭔가 공통된 안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다음번 협상이 나아갈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북중 정상회담 관련돼서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